세무사님, 사전 증여를 해두면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부모님께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금을 더 내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있습니다.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았을 집이 증여세만 수천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한 일인데 안 내도 될 세금을 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이 더 많은 집에서는 증여세를 다 내고도 상속세가 또 나옵니다. 혹시 우리 집도 괜히 증여세만 내는 집은 아닌지 지금부터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사전 증여는 분명히 좋은 절세 수단입니다. 다만 조건이 맞을 때만 그렇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세금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오늘은 4가지 순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증여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는 기간. 둘째, 애초에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집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셋째는 사전 증여를 하면 상속공제의 한도 자체가 깎인다는 규정입니다. 넷째는 그럼에도 사전 증여가 제대로 작동하는 조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집이 사전 증여를 서둘러야 하는 집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잡히실 것입니다. 가족의 세금을 미리 짚어보는 한 발 앞선 분들이 챙기는 내용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부터 짚겠습니다. 사전 증여, 즉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넘긴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3조입니다. 기간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나 배우자처럼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손자녀나 며느리라고 해서 언제나 상속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나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10년이 적용됩니다. 호칭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의 지위로 판단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넘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서 멈춥니다. 합산이 되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는 빼주니까 결국 같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손해가 시작됩니다. 순서를 하나 뒤집어 보겠습니다. 사전 증여를 할지 말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애초에 상속세를 낼 집인지 아닌지입니다. 상속세에는 공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에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붙는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금과 주택 한 채 정도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구성이라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5억 원 정도까지, 배우자가 함께 계시면 10억 원 정도까지가 하나의 기준선처럼 작동합니다. 재산 종류와 가족관계,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략의 기준선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집이 사전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첫 번째 역설이 나옵니다.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5억 원입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사전 증여가 전혀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과세가액 5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이 그대로 적용되어 과세 표준이 0이 됩니다. 상속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5년 전에 큰아들에게 현금 2억 원을 미리 증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상속세를 줄여주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가 얼마 나올까요? 성인 자녀가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약 1,940만 원입니다. 이제 상속이 개시됩니다. 남은 재산 3억 원에 사전 증여 2억 원이 다시 더해져 과세가액은 5억 원입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는 역시 0원입니다. 결과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 가정이 낸 세금은 0원입니다. 사전 증여를 했더니 증여세 1,940만 원을 냈습니다. 상속세는 양쪽 모두 0원입니다. 그러면 이 1,94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증여세를 빼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낼 상속세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낼 상속세가 없으면 빼줄 것도 없습니다. 사전 증여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했다고 해서 상속세에서 공제하지 못한 증여세를 따로 돌려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것이 안 내도 됐을 증여세만 낸 경우입니다. 절세를 하려던 행동이 그 자체로 세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사례는 모든 채무나 장례비용, 금융재산 상속공제 같은 다른 요소를 뺀 단순화된 계산입니다. 실제 결과는 재산 종류와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상속세를 낼 만큼 재산이 있는 집이라면
미리 나눠서 낮은 세율로 증여해두는 편이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막아놓은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속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을 수 있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 재산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리 준 금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부분을 뺀 만큼 상속에서 쓸 수 있는 공제가 줄어듭니다. 미리 많이 줄수록 공제가 더 많이 깎입니다. 상속공제는 원래 남은 가족의 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실제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미리 빼놓은 재산에까지 공제를 다 해주면 합산과세를 만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준선이 하나 있습니다. 사전 증여재산 때문에 공제 한도가 깎이는 부분은 제24조 제3호인데 이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사전 증여재산으로 인한 한도 축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상속세가 0원으로 유지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5억 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10억 원입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가 2명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니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사전 증여가 없었다면 과세가액 10억 원에서 5억 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이 5억 원입니다. 상속세는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해 약 8,7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5년 전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원씩 합계 8억 원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한 명당 증여세는 4억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뺀 3억 5천만 원의 세율을 적용해 약 5,820만 원입니다. 두 명이니 합계 약 1억 1,640만 원을 증여세로 냈습니다. 이제 상속입니다. 남은 재산은 2억 원. 여기에 사전증여 8억 원이 더해져 과세가액은 다시 10억 원입니다. 여기서 제24조가 작동합니다. 사전증여 8억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뺀 7억 원만큼 한도가 깎입니다. 공제 한도는 10억 원에서 7억 원을 뺀 3억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도 때문에 3억 원만 공제받습니다. 과세표준은 5억 원이 아니라 7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속세는 구간마다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이어서 5억 원까지는 20%, 5억 원을 넘는 부분에는 30%가 붙습니다. 가장 높게 적용되는 세율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납부한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뒤에 금액인 1억 1,6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신고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산출세액 1억 2천만 원입니다. 두 숫자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증여세 산출세액 1억 2천만 원을 공제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상속세가 약 2,910만 원 나옵니다. 총 부담을 더해보겠습니다. 증여세 1억 1,640만 원에 상속세 2,910만 원, 합계 약 1억 4,550만 원입니다.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8,730만 원으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차이가 5,820만 원입니다. 증여세를 다 냈는데도 상속세가 또 나왔고 총액은 오히려 5,82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공제 한도가 깎인 결과입니다. 배우자가 계신 집은 공제가 더 많으니까. 그래도 사정이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받을 수 있었던 공제가 많은 만큼 깎일 때 손해도 커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아쉬워하는 경우입니다. 재산 10억 원,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자녀가 2명인 집입니다. 사전 증여가 없었다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합쳐서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은 0이 되고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5년 전에 자녀 한 명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약 7,760만 원, 산출세액으로는 8천만 원입니다. 상속 시점에 남은 재산은 5억 원입니다. 사전 증여 5억 원이 더해져 과세가액은 10억 원입니다. 공제는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제24조 한도는 10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을 뺀 5억 5천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이 4억 5천만 원 생기고 산출세액은 8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8천만 원을 공제하면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상속세는 양쪽 다 0원입니다. 그런데 사전 증여를 한 쪽은 증여세 7,76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 않았다면 0원이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까지 합쳐 10억 원을 온전히 쓸 수 있었던 집이 공제 한도가 깎이면서 그 여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금은 증여세로 이미 나가 있고 돌려받을 길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사전 증여가 늘 손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반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산 15억 원의 자녀 2명인 집에서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원씩 미리 증여한 경우입니다. 계산해보면 이 단순화된 사례에서는 총 세금이 사전 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지 않고 공제 한도에도 걸리지 않으면 결과는 같아집니다. 사전 증여 자체가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선을 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집이 상속세를 낼 집인지 먼저 계산합니다. 전체 재산을 대충이라도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 출발입니다. 계산해보고 세금이 나오지 않는 수준이라면 급하게 증여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는 세금이 아니라 다른 목적, 예를 들어 자녀의 주택 자금이나 분쟁 예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10년이라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봅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을 넘기면 상속세 과세가에게 합산되지 않고 그 재산 때문에 공제 한도가 깎이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10년을 넘길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부모님의 연령과 건강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증여세를 미리 내는 부담, 부동산이라면 증여 취득세,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지 봅니다.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 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같은 자녀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하면 그 금액은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횟수만 나눈다고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넷째, 앞으로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속세에 합산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므로 그 뒤에 상승분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공제 한도가 일부 깎여도 이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증여 취득세와 나중에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두 가지를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합산도 피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합산됩니다. 오히려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둘째, 손자녀에게 주면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아 유리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기간은 분명히 짧습니다. 다만 자녀를 건너뛴 증여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더 붙습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그 손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손자녀의 부모인 자녀가 이미 사망해서 그 손자녀가 가장 가까운 직계 비속이 된 경우에는 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손자녀 증여는 상속세 부담이 확실히 큰 경우에 전체 설계와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택할 일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전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입니다. 둘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사전 증여한 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깎입니다. 공제가 줄어드는 만큼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애초에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집이 사전 증여를 하면 안 내도 됐을 증여세만 남습니다. 그 증여세는 따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입법으로 확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사전 증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낼 세금이 있는 집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오를 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나눌 때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셔도 가장 아까운 실수 하나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